LH와 KTL 등 경남 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길어지며 기관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선과 리더십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함양군이 올해 자연과 문화유산에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스마트 농업 전환 분야도 가속화해 관광과 농업 두 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 위축과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남해군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판 행사와 가공상품 개발로 남해 보물초와 마늘의 전국 유통망을 넓히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천 구우진항의 방파제와 부잔교, 공동작업장 등 어업 기반 시설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민 소득과 관광 활성화를 함께 노린 복합 어항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승화 군수가 본사 대담을 통해 재난복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체감형 생활행정을 확대해 머무는 산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의 약 4분의 1이 공석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부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주요 기관들도 기관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며 리더십 부재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공공기관 개혁 기조 속에서 인선이 늦어지고 그 사이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사장이 물러나고 대행 체제로 전환된 LH. 이후 공모를 통해 후보까지 추려졌지만 임명 절차가 파행을 겪으며 사실상 재공모 진행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최근 LH 사장 직무대행 사표까지 수리되며 대행의 대행 체제 운영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LH가 핵심 사업과 투자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리더십이 부재한 만큼 주택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LH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라는 게 이제 그때그때 정책적인 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공급 정책이라는 게 예견돼 있다기보다는 당장 어떤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하에서 시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능을 다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에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원장 자리 역시 공석입니다. 지난 2024년 신임 원장 공모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뒤 재공모가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후임 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1년 가까이 선임 원장 임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는 진행 중인데 원장 후보는 추려졌고 정부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 자리도 반년 넘게 공백입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카이 사천 본사 방문 당시 노조와 지역 정치인들이 시위에 나서 사장 부재로 경영 위기와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임 사장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을 진두지휘할 수장 부재로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들,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까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기관장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서부 경남 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엿보는 기획. 이번 시간은 함양군의 주요 계획을 살펴봅니다. 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이 강조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행 1년 만에 앱 가입자 16,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 새해 시작 8일 만에 올해 첫 15자 완등자가 탄생했습니다. 작년에 그 건강검진 결과가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연한 기회로 함양의 오르고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최근에는 거연정에서 백무동까지 59.5km 구간이 국토부의 지리산 풍경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단절된 상림과 하림을 잇는 대관림 복원 사업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함양군은 신년사에서 여러 관광 요소를 하나로 잇는 함양 관광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상림권 관광을 중심으로 오르고 함양
선비문화 풍류벨트, 산악 레포츠, 지리산과 덕유산 둘레길, 지리산 풍경길 등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한 함양관광 그랜드 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체험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양파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델을 확산하고 전 과정에서 기계화를 도입하여 농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하는 산지 유통센터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안전 등 삶의 질 측면에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2026년을 성장과 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 보물초와 마늘은 지역 농가의 소득을 책임지는 남해 대표 특산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품은 남해 보물초가 마트 진열대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손님이 몰리자 한 단 한 단 포장하는 직원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수도권 밥상을 공략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보물초 특판 행사 현장입니다. 보물초는 재배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격도 좋아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시금치가 마늘보다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높고 또 시금치가 영농비가 다소 좀 적게 들다 보니까 순이익은 마늘보다 시금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남해 농민들에게는 시금치가 겨울철에 호자 작물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마주한 어려움도 큰 상황. 고령자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젊다 크는 사람이 60대, 70대. 비가 많이 오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되니까 서표를 많이 입죠. 그래서 시금치는 물을 좋아하면서 싫어하거든. 남해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과 함께 유통망을 대형 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다른 효자 작물인 마늘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협업해 남해 마늘이 들어간 상품으로 전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 이미 지난 8일부터 신제품 3종류가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남해군은 지역 농산물이 제철뿐만 아니라 연중 소비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지만 농협이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남해 보물초를 접하도록 계절적 소비에 한정되었지만 가공 제품 생산을 통해서 연중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 또는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배 지원부터 제품 차별화까지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남해군의 전략. 이 같은 노력이 지역 농가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 구 우진항이 복합 어항으로 탈바꿈됐습니다. 100억 원을 투입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방파제 등 안전시설과 공동 작업장 등의 생산 환경도 개선됐는데요. 새롭게 태어난 구 우진항을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태풍이 올 때마다 선박 피해가 잇따랐던 서포면 자해리의 구 우진항. 기존의 짧은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에 역부족인데다 차량 통행도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70m 길이의 방파제가 건설됐고 회전 교차로도 생겨났습니다. 조수 간만으로 인한 정박 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00m 길이의 부잔교도 조성됐습니다. 사천대교를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구 우진항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된 것. 서포 굴의 주산지답게 굴 작업 환경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굴 폐각 처리 시설과 공동 작업실이 갖춰졌고 겨울 추위를 막을 설계에 전기도 공급됩니다. 추위에도 좋아지고 일하기도 편해졌습니다.
많이 넓어졌다 그런 거고 많이 따뜻해졌다 그런 거. 또 깨끗해지고 뭐 앞에 또 바다도 이제 탁 트이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자유롭게 주차도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캠핑장도 조성됐습니다. 사천대교와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온수 샤워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오늘의 중공은 끝이 아니라 구우진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어민 여러분께는 더욱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되고 주민 여러분께는 화학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낙지 포항에 이어 두 번째 어촌 뉴딜 사업에 준공을 맞은 사천시. 갯섬항과 중촌항에도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준공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하동 중평항의 경우 준공 이후 운영 부진과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사천 중촌항의 경우 어촌 뉴딜에 이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까지 선정돼 국비 중복 지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향후 운영 관리 관련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주민 자율성과 행정의 지원 체계의 조화를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9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시 출생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르면 진주시 출생아 수는 2023년 1,693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4년 1,705명, 2025년 1,86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 출생아 수는 2021년 대비 128명이 증가하며 경남 시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진주시는 그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권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협력 논의가 함양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최근 함양군 임시 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산불 발생 시 항공자원 투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현장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북권 국가산불방지센터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이 산불 대응 태세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선 산불 상황실 운영 현황, 비상근무 체계 점검, 산불 감시원 배치 현황과 산불 진화 장비 물자 관리 상태 점검 등이 이뤄졌습니다. 사천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이 국산 콩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지난 8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산 콩 생산 확대, 우수 콩 품종의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양 기관은 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배 및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경남항노화연구원이 글로벌 유통 브랜드 요요소 코리아와 손잡고 지역 그린바이오 제품의 국내외 유통 확대에 나섭니다. 세 기관은 지난 8일 경남 그린바이오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향후 유망기업 발굴, 시장 맞춤형 컨설팅, 공동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유통망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그린바이오 제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배구팀이 하동군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배구팀은 쌍계사에서 의신마을까지 10km 구간의 산악 트레킹을 비롯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훈련 중 하동초등학교 배구 선수 20여 명을 초청해 서브와 블로킹, 토스 등 포지션별 맞춤형 지도를 진행하는 재능 기부 시간도 가졌습니다. 산청군이 사정감사로 예산 7억 6,1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 337건의 원가 상정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책정된 설계 단가는 시정하고 원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뉴스인타임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장들을 초청해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함께 산청군 주요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좀 보람됐던 점과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병오년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습니다. 지난 한 해는 두 번의 큰 재난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과로는 정주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국도위 2,095억 원을 확보하여 청전산청을 국민의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 예산은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전국 상위권, 도내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옥산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로 산청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상권과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재도약을 발판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내 최초 농어촌 무료버스 등 교통,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과제로는 작년 한 해 두 번의 큰 재난이 닥쳐 많은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6,362억 원 확보하였기에 이제 속도감 있게 복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봄과 여름 재난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복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먼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반기부터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공정률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초점은 복구를 넘어 예방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우기 전 위험 구간 점검과 대피체계 점검을 실제처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해협도 더 촘촘히 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산청군은 웰리스 자원을 통한 관광을 지역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산청 관광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잠깐 들리는 산청이 아니라 머무는 산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광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마을과 상권을 돈이 돌아야 합니다. 숙박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문가 활동을 늘려 마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관광객이 구경만 하고 가는 산청이 아니라 마을에서 먹고 자고 체험하는 산청 여행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미래농업 구축도 핵심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나요? 예, 먼저 피해 농가가 빨리 영농을 재개하도록 지원을 집중하고 갱년 시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연계하겠습니다. 네. 농번기 일손 부족은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안정화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하면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친환경 농업을 더 키우고 딸기, 양봉 같은 주력 분야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애플망고 등 기후 대응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 소득원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로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수출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넓히고 포장, 브랜드 개선 같은 실질적인 마케팅을 강화하여 우리 농민들의 땀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이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은 덜고 좋은 일은 더 하는 한 해, 그리고 우리 산청이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군정도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년에는 산청군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세 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고교 학점제, 교육 격차 우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 맞춤형 수업과 진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과목이 달라 교육 여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온라인 학교 운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시간 피드백과 평가 문제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표율이 높고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성을 강화한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민의를 폭넓게 반영하고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이 관건. 경남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109억 원이 모금되며 전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모금액을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도는 올해 기금 사업을 확대하고 관계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 변화가 꽤 크겠습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크게 올라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에는 한낮에도 2도까지밖에 오르지 않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산청과 함양은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륙에는 최대 15cm, 수도권에도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만큼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서 항해나 조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래물, 만조시각은 오후 1시 27분, 간조시각은 저녁 7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일요일 제주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도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한파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